제가 좀 신원식 씨를 상당히 오랫동안 신 장관은 오랫동안 저 관찰을 해왔습니다. 거기다 이제 자체 핵무장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굉장히 위험천만한 레시피죠.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북이 핵 가졌으니까 우리도 핵 가져야지. 그럼 저는 보통 사람들이 자체 핵무장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열심히 주장해도 댓글에 자체 핵무장이 살 길입니다, 살 길입니다 이렇게 쓰셔도 제가 일체 반박 안 하잖아. 선생님 내 것 좀 보시구나 좀 댓글 쓰세요 이런 말 안 하잖아. 왜냐? 그분은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완전히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열혈 시청자님들을 굉장히 존중을 해요. 이게 제 컨텐츠가 쉬운 게 아닌데 이걸 꼬박꼬박 이렇게 거의 공부하듯이 이렇게 들으신다는 게 백모 같으면 백모 거 안 들어. 저는 뭐 공구로 뭐 만드는 거 뭐 동물 한 거 이런 거 들을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공포와 단순한 관점을 착취, 악용, 선동하기 위한 레시피예요. 이게 알만한 사람이 이 소리라면 이건 좀 악질이라고. 저는 신원식 씨 알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신 장관이 이 사정을. 첫 번째 진실이 있습니다. 중국이 북핵의 오너고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과의 게임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노는 꼬라지 보면 드러났잖아. 그냥 공공연하게 역성들잖아 이제는. 중국은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는 심리 강압, 그러니까 psychological coercion, 또 다른 하나는 군사 강압, military coercion이죠. 그러니까 심리 강압은 뭐냐면 한국인한테 오직 우리 중국만 북핵 이후로부터 한국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믿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한국이 북핵 위협 때문에 미국의 군사 지정학적 영향권으로서부터 튀어나와서 친중으로 붙게 되는 거. 이게 심리적 강압이죠. 인질 심리, 그러니까 스톡홀름 신드롬이죠. 그러니까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이 인질범과 자기를 심리적으로 일체화시킴으로써 그러면 자기가 안전해질 거라고 믿는, 그렇게 착각하는 그 상태로 몰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아마 피크에 달했던 게 천안함 연평도 무렵입니다. 제가 그때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무지하게 쇼크를 먹었어요. 굉장히.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군사 강압이죠. 이거 뭐냐면 중국이 타이완 남중국해를 도모할 때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꼼짝 못하게 딱 붙잡아두는 거. 밀리터리 코어션, 군사 강압이죠. 중국의 목적은 그거예요. 이 진실, 그러니까 북핵의 원한은 중국이다. 이건 북핵 반점이다. 이거를 얘기를 안 하지. 그냥 북핵만 보는 거야. 북핵만. 그 자체 핵무장 얘기하는 사람은 중국은 안 봐. 그 북핵인데 왜 중국을 얘기해? 중국은 빼라고. 이런 식이지 말하자면. 두 번째 진실은 뭐냐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면 한미동맹이 깨져요. 주한미군이 방을 빼요. 그러니까 그저께 댓글에 어떻게 그 선생님은 그렇게 장담합니까? 장담해요. 한번 해보세요. 제 말 안 믿어지면. 권력 잡으셔갖고 한번 핵무장 해보세요. 그러면 한미동맹 깨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체 핵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한국이 핵전쟁 버튼을 가진 나라죠. 그런데 그 한국은 이재명,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소, 여시제, 조선일보 보유국이죠. 근데 핵전쟁 버튼을 갖고 있어. 그럼 그 한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은 뭐냐 이거야. 미국 제어 밖의 핵인질이죠. 미국이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던져져 있는 핵인질이 돼요. 야,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돈 써가지고 저기 가서 인질놀이 할 일이 있냐? 야, 방 빼. 이렇게 되는 거 이게. 간단한 얘기예요. 이 얘기들 안 해. 핵무장 얘기하는 사람들은 핵무장에도 주한미군이 있다고 생각해. 웃기는 사람들이지. 세 번째 진실. 누나죠, 누나. nuclear weapons with no alliance. new에서 nu. no alliance에서 나. 누나. 누나 가지고는 중국을 맞서지 못하죠. 아까 첫 번째 진실에서 드러났잖아요. 이건 다 중국과의 게임이야. 근데 동맹이 없는 우리만 무기 들고 있는 거? 누나? 그럼 결과는 뭐가 되었어요? 중국한테 먹히는 거지. 무릎 꿇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 핵무장은 제가 보면 무슨 얘기냐면 알고 떠들었던 모르고 떠들었던 북핵 무서우니까 중국 속국 되자 이거예요. 우리가 중국 속국이 되면 북에서 핵은 안 쳐맞을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위험천만한 주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정을 알면서도 주장했다면 간첩이고 모르면서 주장했다면 무식한 그냥 관심종자다 이렇게 보는 거지. 저는 뭐 신원식 장관이 뭐 간첩 같은 성향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냥 관심이다. 저는 우파 관심종자다. 관종이다.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진실 북핵 반점, 두 번째 진실 동맹 파괴, 세 번째 진실 누나는 중국을 못 막는다. 네 번째 진실이 있죠. 예. 중국은 그럼 어떻게 막을 거냐? 중국을 막으면 북핵을 막는 거예요. 중국 제압의 4대 레시피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미국의 압도적 첨단 군사력. 예, 지금 B-21 같은 거. 예, 최초 6세대 비행기죠. 두 번째로 한미동맹 계속 강화하는 거. 네. 예, 세 번째로 한미일 삼국체제 계속 강화하는 거. 네 번째로 함께 또 따로 자주국방 계속 강화하는 거. 이걸 계속 밀고 가면 결국 중국이 무릎 꿇어요. 지금 벌써 무릎 꿇으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가랭이가 찢어지고 있잖아요. 무릎 꿇는다기보다. 예. 그런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야, 과연 저도 좀 깝깝해요. 삼성, 사성, 고위장성 중에 이런 얘기를 쉽게 서로 아 하면 어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많지 않아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삼성, 사성 출신 중에는. 일성, 이성 중엔 있습니다. 근데 일성, 이성은 그 바닥 풍조가 장관을 시켜놓으면 영이 안 서. 참 골 아픈 거지. 예. 일성, 이성 중엔 제가 몇 번 뵀어요. 그러니까 삼성, 사성 중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런데도 어떻게 한국군이 꾸역꾸역 제대로 된 길을 대충은 걸어왔단 말이에요. 이유가 한 5가지쯤 있습니다. 일단 처지 자체가 제대로 된 길을 안 걸으면 죽는 처지야. 예. 북한을 대체하고 있고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죠,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면 일본이 좀 화끈하게 좀 반중 그런 어떤 그 대립각을 딱 잡아주면 좋은데 일본이 반중 대립각 제대로 잡은 게 뭐 한 1년 되는 거지 뭐. 한미일 삼국체제 들어오면서 아베 때도 말로만 뭐 떠들었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반중 대립각 잡으면요 중거리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들 갖춰야 돼요. 일본 하나도 안 갖췄어요. 중거리 타격 미사일 하나도 안 갖췄어요. 이제야 미국한테 토마호크 블록 4 팔아달라고 블록 5 팔아달라고 했죠. 400발을. 우리 현무 3C예요. 그게 1500km 가는 거. 이제야. 우리 현무 3C 몇 발 있는지 아무도 몰라. 제가 보기에는 3자릿수 있어요. 그거. 나온 지 꽤 된다고. 미국이 우리한테 토마호크 안 주니까 한국이 토마호크 블록 5 최신형 같은 사거리 가진 놈 만들었고 저는 사실은 3000km 가는 현무 3D도 만들었을 거라고 좀 믿고 싶어요. 왜냐면 그런 건 공표를 못 하죠. 왜냐면 한반도에서 3000km를 조져버리면은 해남도 넘어서도 조진다는 소린데. 그리고 그 감숙과 신장 경계에 있는 중국의 핵발사기지가 대륙간 탄도탄 발사기지 그게 한국에서 한 3,400km밖에 안 돼요. 중국의 모든 전략 타격 다 조진다는 소리인데 그걸 내놓고서 어떻게 우리 개발해서 200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못하죠. 안 해야죠. 그냥 쟤들 개발했겠거니 가지고 있을 텐데 그렇게 짐작할 때가 서로 간에 좋은 거예요. 중국과 한국이. 예. 그래서 근데 그 토마호크 블록 5 400발 산다 그랬다가 또 조잡하게 미국한테 우리 돈 없어요. 200발만 블록 5 주고요. 나머지는 그 좀 짧게 가는 거 블록 4 주세요. 최근에 일본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중국과 그래도 대립각을 좀 세우려고 한다는 최근에야 이 정도인데 옛날엔 얼마나 난잡하게 참 부뚜막에 먼저 올라앉는 고양이 같이 경제 동물답게 놀았겠냐고요. 6.25 때 우리 전쟁으로 돈 번 놈들이 바로 교포북송 시작했잖아. 아베의 외할아버지 기시 총리. 그래놓고 간첩 소굴과 같은 조총련 계속 성장하게 내버려 뒀잖아요.
참고로 교포 북송은 25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80년대 초까지. 그러니까 그 와중에 문세광에 의한 유경수 여사 그 피살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교포 북송 해준 거야. 교포 북송이야말로 북한 체제에 빨대 박아주는 거거든. 얼마나 많은 돈이 송금돼 가겠어요. 김대중의 햇볕은 세 발의 피죠. 그 다음에 78년도 영해 축소. 우리 지금 제2차 오일 쇼크 맞아가지고 돌아가시려고 하고 있는데 영해 축소해가지고 해협을 통해서 중공 빼 소련 빼가 왔다 갔다 하게 하고 6.25와 월남전으로 돈 벌어놓고 딱 키신저가 왔다 갔다 하고 71년도에 중공이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 중에 하나 되니까 72년도부터 중국이랑 뽀뽀를 하기 시작해서 다나카가 뽀뽀했어요. 주울레랑. 진하게 중국과 브루스를 땡기고 73년도에 아마 서방 선진국 중에서 가장 먼저일 거예요. 예, 중국과 국교 정상화를 했죠. 좀 사이즈가 있는 서방 선진국에서 제일 먼저일 겁니다. 일본이니까 우리한테 계속 배신 때리기를 한 거죠. 네. 그런 게 우리한테 이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죠. 우리는 계속 긴장을 해야지. 쟤들이 우리의 진정한 우방이 될 수가 없어 도저히. 쟤들은 좀 계산이 좀 이상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를 침공하거나 이럴 군번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군사지정학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뒷골에. 예. 그 다음에 이제 함께 또 따로 자주국방.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휴전을 우리가 강요받았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 보고 무기 끊고 저는 무기 지원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원조 끊고 저는 원조 지원된다고 봐요. 지금 뭐 몸살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EU가 야 너희 지금 너희 그 휴전 안 하면 우리 진짜 다 끊고 우리 다 발 뺄 거야 이러면 우크라이나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이 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53년에 그랬다고. 우리 휴전을 강요받고 그 쓰디 쓴 경험이 있어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뭔가 해야 돼 이런 게 있는 데다가 전후 회복하고 경제 개발 계획 시작해서 조금 먹고 살만해진 상태에서 닉슨 독트린, 괌 독트린이 뻥 터지니까 아시아 사람들은 네 이제 스스로 좀 알아서 앞가림들 하세요. 예, 미국이 도와는 주겠는데 예, 그 예전 같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닉슨 괌 독트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거꾸로 엮어쳤지. 우리 앞가림 할 테니까 그 뭐 소총 만드는 기술, 대포 만드는 기술 그 기본적인 거라도 좀 가르쳐 주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그 무기 산업이 시작된 거예요. 69년도, 70년도. 70년에 키신저가 가서 뭐 짝짝꿍하느라고 뭐 거의 뭐 대한민국을 뭐 주울레 주머니에다 넣어줄 것 같이 그렇게 쇼를 부렸다 그러죠. 카터는 박정희를 철천지 원수로 알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했고 뭐 카터가 안달복달한 덕인지 박정희 대통령이 숨졌죠. 뭐 이래 우리는 이런 꼴을 보면서 야 이거 함께 또 따로 자주국방이야. 맞아.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과 같이 가는데 정 안 되면 우리가 따로 갈 수도 있는 뭐 그런 건 좀 갖춰놔야 돼. 뭐 이런 거죠. 함께 또 따로 자주국방. 예. 그건 이제 거꾸로 말하면은 중공이 도발했을 때 사실은 그거예요. 중공 도발했을 때 계산서를 이제 중공 입장에서는 이거죠. 야, 저기 조선 놈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 뭐 침공해서 들어갔는데 미국 도움 받아가지고 좀 뭐 저항 좀 했지. 근데 뭐 저항해도 뭐 우리가 뭐 우리 그 중국 인민들 말이야 한 100만 명 가까이 사상자 일으키면서 잘 막으니까 결국 뭐 지들 뭐 미국이 한마디 꽝 하니까 38선 언저리에 그저 휴전선 못 넘어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침공해도 면피지만 쟤들은 그 휴전선 경계선을 이북으로 못 넘어와. 그러니까 언제든지 밟을 수 있는 애들이야. 뭐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쟤들은. 그거 가지고 만든 영화가 장진호 아니에요. 장진호. 예. 그러니까 우리의 함께 또 따로 자주국방이라는 건 뭐냐면 너 요번에 사고 치면 미국과 짜웅해 갖고 휴전 맺어도 소용없어. 우리랑도 얘기를 해야 돼. 계산서 따로 끊어야 돼. 함께 또 따로가 그걸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골아파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가이드가 있는 거예요. 미군의 가이드. 미군이 어떤 식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냐. 미군이 어떤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 미군이 어떤 식의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냐. 그 다음에 미 국무부나 백악관의 관점과 다르거든요. 군인들의 관점은. 군인들은 그러니까 가장 반중적이에요. 미국 전체에서 보면 오히려 국무부보다 아주 일관되게 반중이에요. 이 군인들은 당연하죠. 뭐 자기 목숨 걸고 이게 그 긴장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어떤 중국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또 거기서 이제 충고 같은 게 있죠. 그럼 뭐 저는 이게 충고라고 보는데 뭐 그거 우리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 국방부 차관 출신이 그 한국 그 지형에서는 그 원자력 잠수함 안 맞아요. 거기는 매복을 해가지고 스텔스 매복을 해서 공격하는 그런 잠수함 종류가 돼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죠. 뭐 그건 이제 원자력 잠수함 문제니까 따로 얘기하고 아무튼 그 우리한테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 다영역 네트워크 군사작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컨셉과 이거를 전달을 해주고 있고 그걸 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제대로 흡수해서 내면화시키고 있는 게 한국군이에요. 미국이 그렇게 평가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그런 거 다 있어도 소용없죠. 예, 기술하고 돈이 있어야죠. 예, 경제력.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첨단 무기가 되니까 남들한테 사면 비싸거나 또 남들이 안 팔거나 그러니까 첨단 제조업 할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해야 되니까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이 능력, 스템 능력이 있어야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5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군에 계시는 사람들이 특히 3성, 4성 올라가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바이러스의 뇌수가 감염이 돼도 전체 조직으로서는 크게 흔들림 없이 꾸역꾸역 그래도 가장 최상의 길을 걸어온 셈이에요.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F-35A 이거 진짜 아슬아슬했거든요. 이게 이제 MB 정부 말 박근혜 정부 초에 일어난 일인데 처음엔 유로파이터로 간다 그랬다니까요. 유로파이터의 사진에 위에 있는 거 저 귀때기 달려 있는 거 카나드. 그때 역대 공군 참모 총장들 다 반대했어요. 그 다음에는 F-15SE로 간대. 이게 이제 F-15 개량 버전인데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SE. 그래서 결정을 했어. 그걸 김관진 장관이 주도를 해가지고 F-35로 바꿔버렸어요. 그래 김관진 장관 미운털 박혀서 감옥 간 거야. 예, 그 양반 좋은 일 많이 했다고. F-35도 그 양반이 주도를 했고요. KF-21의 지금의 그런 구조도 그 양반이 주도했어요. 그 다음에 F-35 도입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F-35 그거 왜 도입하냐? 그거 지금 개발 중인 거고 어쩌고 저쩌고 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뭐 다변화시켜야 되고 이런 논리가 개소리가 그냥 그 동네에 꽉 찼어. 그러니까 이제 헛소문이 한 군데서 나왔지. 그게 뭐냐? 4대 첨단 기술을 미국에서 제공합니다. 네, 에이사 레이더, 그 다음에 뭐 IRSD, EOTS, 전자광학 표적 조준, 뭐 그 다음에 전자전 이 기술을 미국이 제공합니다. 헛소리가 나오니까 F-35 추진하는 사람들이 그 헛소리를 논박을 안 한 거예요. 그거 사실과 다릅니다라는 얘기를 안 했어. 그래서 그게 사실인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 지금도 유튜브나 뭐 이런 데 그 보시면은 미국이 4대 항전 기술을 안 주는 것으로 배신을 때렸지만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들이 자체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국뽕을 하잖아. 국뽕질을. 사실은 미국이 그거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건 정광선 씨도 그 얘기하잖아. 이건 처음부터 헛소리를 둘러싼 오해였는데 아쉬운 건 그 당시에 그 오해를 오해다 이건라고 적시하지 않았다는 거다. 아니 그 당시에 지금 유로파이터 가자, 뭐 F-15SE 가자 이 말, 그 F-35 못 쓸 무인데 이게 상식으로 깔려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적시하냐고. 정광선 씨는 그 얘기는 안 하더만. 정광선 단장 그때 분위기 생생하게 한번 전해주세요. 그 게을러서 적시 안 한 게 아니라고. 몰리니까 조금이라도 유리한 헛소문은 그냥 내버려둔 거야. 그건 나중에 가서. 탄핵 전국 때 문재인 때 더 웃기죠. 탄핵 전국 때 그 기억하실 거예요. 최순실이가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천문학적 돈을 받아 처먹고서 F-35로 결정됐습니다. 조져야 됩니다.
이거는 아마 거의 조중동급까지 그 비슷한 소리 썼던 것 같은데. 예. 문재인 정부 그래서 이거 하고서 대대적인 감사 시작했잖아요. 2017년 집권하자마자 F-35 도입 과정에 대한. 그랬다가 용두삼이 됐지. 그다음 문재인에게 한 짓은 뭐냐? F-35A 추가 도입을 미루면서 항모해야죠. 네, 근데 항모에 그 이멀스 전자 발사 장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엘리자베트 항모나 그 일본의 그 항모라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수직으로 이렇게 그 앉을 수 있고 짧은 거리에서 쉽게 뜰 수 있는 F-35B로 가야 됩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건 F-35B로 가죠. 그래서 나는 F-35B가 항모용인 줄 알았어. 미국은 항모가 끌어가지고 샥샥 날려주니까 이말스로. 미국에서의 저 F-35B는 항모용이 아니에요. 해병대용이야, 해병대용. 그래서 문재인은 F-35B는 항모 타령하면서 도입도 안 하고, F-35B는 사실 안 해야 돼요. 그거는 뭐 폭장량도 작고 좀 이상해요. 비행기가 비싸고. F-35A는 항모 타령하면서 도입 안 했고, 문재인 때는 추가 도입을 안 했어요. 저게 원래 한 100에서 120대 도입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윤석열 정부가 20대를 작년 말에 도입 결정을 했죠. F-35A에 대해서는 지금도 헛소리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짚어드릴게요. 3가지.